제19장 음모에서 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19장 음모에서 6화. 청룡묵성원의 9대 대주는 부하들이 모두 쓰러지자 이성을 잃었는지 앞뒤 가리지 않았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신의를 보인 이건에게 뛰어들며 그의 사문인 청성파의 절기로 이건에게 뻗어 출소하였는데 이를 이건은 너무나 가볍게 피해냈다. 이건의 신형을 따라서 9대 대주는 바로 청성파의 지법인 76노무 형제를 바로 펼쳤는데 갑자기 이건의 신형은 너무도 표울하게 사라졌다. 스스스츠. 그리고 이건은 9대 대주의 바로 옆에서 나타나 그의 울대의 검지를 얹혔다. 지품은 말이야, 이렇게 사용하는 거라고. 자네는 청성파의 76노무 형제를 사용했지만 그 무공은 소리소문 없이 상대를 점멸하거나 상대의 사열을 파괴하고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지. 하지만 그대의 경력이 미진하여 내게는 무형지가 아니라 유형지이고 또한 광음이 들려서 어찌 간단히 물리치지 않을 수 있으랴. 9대 대주는 얼굴에 붉어졌다. 그리고 그는 상대에게 처참하고 완전하게 패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웠고 낭망하여 고개를 떨궜다. 이봐 부원주, 난 말이야, 원래 이곳에 올라와서 바로 무림맹을 멸하고 육가에게 치욕과 수모를 주고 데려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명령을 듣는 사람들이 무슨 죄인가. 상관이 시키면 바로 행해야 하는 것이 조직이지. 전진교 제자라고 했지. 한번 생각해보라고. 내가 왜 무림맹의 죄인인가. 내가 정말 맹주에 시해한 원흉인가. 정말 중원전장의 총주가 맹주를 죽이는 것에 사주했냔 말이다. 그것은 조사하면 나올 것 아니여. 그래서 사전 조사는 했나. 혹시 소림의 요구로 총주를 내주고 다른 무의미한 사람들을 오게 가둔 것은 아닌가. 무림맹은 무림 도의도 모르고 그냥 혐의가 있다면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잡아들여서 쥐어 내오게 가두지는 않았느냐 말이야. 부원주, 그것은 아니여. 적법한 절차가 있었어. 물론 지금 같은 경우는 매우 엄중하오. 바로 맹주의 시의 사건이여. 좋아, 그렇다면 한 가지 이야기하지. 중원전장을 지목한 이가 누군가. 혹시 육헐룡이 아닌가? 그것은 그대의 말이 맞소. 그러면 육헐룡은 어떤 근거로 중원전장이야 총주가 시해 사건의 원흉이라고 보지? 오히려 육헐룡과 그의 동생 육자량이 바로 중원전장을 먹으려는 얄팍한 수는 아닐까. 육자량은 중원전장의 막중한 중임을 맡고 있는 자니 말이야. 그리고 서한섬서에 물어보게 지금 중원전장의 총국을 누가 장악했는지 말이야.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나에게 대게. 혐의에 대한 음모만 제기하지 말고. 이건의 말에 부원주는 할 말이 없었다. 이는 부원주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의 말이 맞는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했기 때문이다. 그도 원주의 명령의 내역을 관리하고 있었고 대부분 무림맹의 중요 인사들, 정보원 원주와 무림맹 부맹주, 총사, 나머지 10원의 모든 원주는 지금 모두 낙양으로 내려가 있었다. 어찌 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중요한 범인이라면 최소한 10원 원주 중에 백구천중원의 원주와 정보원의 원주와 집법원의 원주는 최소한 이곳에 남아서 중원전장 원흉을 조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그도 생각했다. 후에 중원전장의 인물들에게 죄를 물어도 된다고 판단되었다. 도대체 맹주를 시해한 원흉은 누구인 거야? 이봐 부원주, 잔머리 굴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린다. 나는 그대들이 목숨을 걸고 나에게 시비를 걸어와서 어쩔 수 없이 응대했어. 만약에 거기 앉아서 운기조식하는 백호천중원의 대주와 백호천중원의 100여 명의 무사가 나에게 덤비면 그들도 역시 묵성원의 무사들과 지금 9대 대주와 같이 목숨이 경각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꿀꺽. 묵성원의 대주는 이건의 말에 자신의 울대목에 이건의 검지가 돼 있어서 긴장하고 침을 삼켰다. 그런데 말이야, 나는 하나의 철칙이 있지.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많은 자비를 베풀거든. 어차피 그대들은 다른 사람의 명령으로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무림맹을 나서는 것에 허락하면 여기 9대주도 다른 천성원의 무사도 또한 그대와 모두 사람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지. 나는 얻어지는 것이 없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무지 싫어하거든. 돈도 안 되는데 몸을 쓰는 것을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혹시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권한다고 내가 절대 불리해서 그대에게 거래한다고 생각지 말라고. 한번 주변을 돌아보고 결정하라고. 후후후. 무림맹의 정보원 부원주는 고개를 돌려 묵성원에 쓰러진 무사와 담벼락에 뒹굴고 있는 무맹 궁수들을 보았다. 부원주는 인상을 썼다.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었다. 그들은 바로 의성원으로 보내 급히 치료를 받아야 했다. 아니면 무인으로서 생명을 잃는 탈병신들이 되어야 했다. 이 같은 상황은 불과 반각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어때? 결정했나? 만약에 내가 범인이고 또한 범인을 보호하는 인물이라면 또 천성원이나 묵성원이나 아니면 더 강력한 무력단체를 동원해도 좋아. 그리고 나는 나의 행적을 미리 밝히도록 하지. 나는 중원전장 총주의 부탁으로 충산소림사를 방문할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총주를 봐야 하거든. 어때? 이쯤이면 무림맹도 자체 조사할 시간이 있을 것이고
육가 형제들도 조사하라고. 괜히 외먼 사람 잡지 말고 말이야. 그리고 시세를 아는 자가 중거리라고. 지금 그대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두 덤빈다고 해도 내게는 세 발의 피라고. 부원주는 이건의 말에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말이 아니다. 아니면 수신호를 통하여 나머지 무린맹을 경계하는 다른 사원의 무사들을 불러야 하는데 그들도 나름의 공무로 이곳으로 모을 수는 없었다. 지금 무린맹의 무사를 모두 모은다고 해도 채 500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만약에 무린맹의 최대적인 혈맹의 사주가 있다면 무린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이 본진의 화를 불러오는 것과 같았다. 그래, 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저자의 무력은 천신의 위력이니 그리고 사원의 무력을 이곳으로 모을 수 없다. 분명히 이곳 무린맹에도 혈맹의 간자는 있을 것이다. 만약에 저자를 상대하는 것에 무린맹의 모든 힘을 기울인다면 저자를 제압하더라도 더 큰 재난을 불러올 수 있다. 늑대를 잡으려고 호랑이를 불러들이는 일은 절대 안 된다. 그래, 협상도 나쁘지 않군. 정보원 부원주 금수금모왕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며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